여러분 안녕하세요. 콘텐츠 비디의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초보 강사가 강사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방법, 강사로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 경험과 더불어 이 책을 좀 참고하려고 해요. 생각정리 기획력, 복주환 저자님의 책입니다. 자, 기획은요, 분야가 정말 다양하죠. 저는 주로 강의 기획, 보고서 기획,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복주환 저자님이 말하시는 기획은요, 본인이 그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신의 커리어,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기획한 라이프 스타일 기획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지식 기업가를 꿈꾸시거나 아니면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도 처음에 강사를 시작할 때 또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 정말 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의 이런 스토리를 한 장으로 이렇게 로드맵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얘기해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얘기해줘도 알아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얘기해준다고 저자님이 걱정되진 않네요. 그래서 이걸 딱 읽으시고요. 실천만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분은 무조건 됩니다. 저는 된다고 장담을 해요. 왜냐면 다 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죠. 자,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강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강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력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강의 콘텐츠를 잘 기획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강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강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학력이 좋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비슷한 경험, 컨설팅 강의, 레퍼런스가 많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레퍼런스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주환 저자님은요. 강사가 되기 이전에 어떤 뛰어난 관련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명문대를 나왔거나 이런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오로지 잘 만든 콘텐츠 하나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이분한테 배울 점. 첫 번째, 자신의 학력이나 과거의 레퍼런스 이런 데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너무 연연해요. 저한테 강사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신 질문이 4년제를 나와야 하나요? 전공이 중요한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연연하지 마세요. 본인부터 그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그 틀을 깨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학력과 상관없이 나를 봐주기를, 과거의 경험과 경력과 상관없이 나를 봐주기를 기대하는 거는 무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만의 스토리, 즉 좋은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그걸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복주환 저자님은요, 오직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잘 기획된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먼저 내놓은 콘텐츠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들어보셨죠? 생각정리 스킬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이 시리즈가 나오게 됐죠. 생각정리 스킬에서 생각정리 스피치, 그리고 이 책이 완성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정리 기획력까지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 콘텐츠를 잘 만들면 이렇게 강사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좋은 점이 많죠. 콘텐츠를 잘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걸로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돈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기대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어려워요.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궤도에 딱 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기 싫은 상사를 회사 가서 매일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하루에 9시간을 회사에 주지 않아도 돼요. 나의 9시간의 자유와 월급 맞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콘텐츠 제작으로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만큼 내 컨디션 봐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콘텐츠는 어떤 걸까요? 좋은 콘텐츠는요, 재미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또는 감동적이거나
지금까지는 이런 콘텐츠가 많았었죠. 좀 재미있는, 우리 뭐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우리한테 큰 그런 콘텐츠를 보면 되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이것도 좋은 콘텐츠인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한 번 나아가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좋은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렇다면 생각 정리 스킬은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제가 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강의도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지 못해서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많은 콘텐츠들은요, 페이퍼 형식의 텍스트로 된 그런 형태의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사람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뭐 영상이라던가 카드뉴스라던가 등등 이렇게 바뀌어진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거죠. 강연 콘텐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콘텐츠들을 잘 셀렉하고 그리고 이걸 또 잘 편집하고 잘 그룹핑하고 여기에다 예쁜 이름, 적절한 이름도 딱 네이밍 해주고 그렇게 콘텐츠에 생명을 좀 불어 넣어준다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이걸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콘텐츠를 세일즈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게 정말 되게 가치 있는 콘텐츠이다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콘텐츠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 콘텐츠에 대한 짧은 설명이죠. 이걸 우리는 통칭하기를 기획서 혹은 제안서라고 부르는데 이 기획서 제안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시잖아요. 그 한 장짜리 기획서 어떻게 쓰는지도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초보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자님한테 정말 놀랬던 게 들이대는 정신이 정말 대단하세요. 와, 막 들이대서 개척하시는 분 있죠. 저도 나름대로 한 개척한다고 생각했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 정리 스킬을 잘 최초에 만드신 다음에 내 콘텐츠를 세일즈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디 내가 마땅히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첫 번째 백화점 문화센터 그리고 신문사 문화센터 이런 데다가 직접 연락을 하신 거예요. 직접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좀 오픈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마구 들이대신 거예요. 저도 프리랜서로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직접 내가 한번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 내 컨텐츠를 좀 홍보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저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믹스라는 공개 강좌를 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죠? 이 온오프 믹스에다가 직접 강의 홍보를 올리셔가지고 오프라인 공개 강좌를 먼저 시작하신 케이스예요. 자, 누가 불러줘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 그 공개 강좌를 열려면 강의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강의를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도 써야 되고 이런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막 원래부터 잘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설픈 포토샵 써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강의를 시작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여러분 처음에 강사로 진입하실 때 오픈 강의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나를 기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할 수가 있어요. 오픈 강의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강의를 여시는 건데 처음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안 오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오픈 강의를 처음 할 때 그냥 한 명만 와도 강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 강의를 여러 번 한 레퍼런스가 또 쌓이면 내가 또 더 큰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오픈 강의를 꾸준하게 열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직접 하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포스터도 만들었는지 강의 네이밍 있잖아요. 생각 정리 스킬이랑 그 네이밍이 정말 잘 지었죠. 머리에 쏙 들어오는 요 네이밍을 만들게 된 방법. 여기서 조언하기는 제목을 100개 이상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100개 이상.
그러면 좋은 제목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목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요, 우리 물건 팔 때처럼 상세 페이지를 쓰잖아요. 상세 페이지. 이 강의가 어떤 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듣고 나면 또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상세 페이지도 직접 하나하나 다 쓰신 거예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 나가시면서 강의가 점점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00원만 받고 오픈 강의를 하고, 심화 과정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제 오픈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10,000원 듣고 들을 수 있는 그 과정 들으신 분들이 심화 과정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게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한다는 거는 내가 온오프 믹스라는 플랫폼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이지만, 잘 되고 있지만, 이 콘텐츠가 내가 대외적으로 좀 더 알려져야 나의 좋은 콘텐츠를 많이 또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강사 에이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컨설팅 회사라고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국내에 이런 강사 에이전시, 기업 교육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시는 연예인들의 기획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기업에 저 대신 제안도 해주고, 제안서도 작성해주시고, 교육 담당자랑 또 커뮤니케이션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에이전시를 만나게 되면 내 강의를 더 많이 홍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강사 에이전시를 만나면서 외부 기업 강의도 나가시게 되고, 더 많이 알려지시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루트가 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 그 오픈 강의를 여시거나, 또 좋은 에이전시와 함께 협업을 하시게 되면 또 많은 기회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에이전시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강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강사료의 한 5대5 수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알려진 강사님 뭐 7대3이기도 하지만 5대5 수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에이전시를 만나면서 이제 기업 강의도 많이 하시게 되고, 더 많이 또 알려지시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시게 됐는데요. 우리가 책을 내려면 출간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좋은 출판사도 만나야 하고, 내 콘텐츠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출판사와 어떻게 하면 내가 책을 쓸 수 있는지, 출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책까지 딱 쓰게 되면 거의 콘텐츠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 이 책 한번 보세요. 특히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 이 책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실천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나도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이대보겠다는 생각으로 자, 여러분의 커리어를 개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